자,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 이렇게 하니까 A 플러스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리포트 알고 보면 별거 쉽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A 플러스 리포트 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A 플러스 보고서 작성법,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우님들에게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학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심껏 여러분과 함께 보고서 작성법, 이왕이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보고서 작성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이야기, 대학과 글쓰기 그리고 리포트,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은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뭐 하셨어요? 입학 원서 쓰셨죠. 그 입학 원서에 자기 소개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학업 계획도 쓰게 돼 있어요. 그거 잘 써야 입학 사정관이나 또는 채점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서 높은 점수 받고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은 글쓰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입학을 했어. 그 다음에는 과목을 들어가니까 과목마다, 이번 학기 6과목 듣는데 뭐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친절하게도 리포트를 내주시죠. 중간 리포트도 내주시는 아주 더 친절한 분도 계시고, 최소한 6개에서 뭐 10여 개까지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리포트인데, 또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걸 심지어 요약해서 발표하라 그래. 그러면 또 요약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쓴 걸 내가 요약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시험, 객관식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친절하신 교수님들이, 착한 교수님들이 서술형, 논술형 또 쓰라 그래요. 서술형과 논술형은 또 뭐가 다르지? 다르죠. 그런데 같겠어.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지. 와, 이거 어려워. 글쓰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생각되는 거예요. 시험 답안 쓰기. 그렇잖아요.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4년간 쫙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하면 되는데 뭘 써야 됩니까? 취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력서 써야 되지요. 또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요땐 자기소개서가 또 달라야 돼. 대학 입학할 때랑.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노하우나 스펙이나 몽땅 집어넣어서 자기소개서 쓰죠. 글쓰기가 연속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요즘은 졸업논문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졸업논문 썼어요. 저는 200자 원고지에 121장짜리 썼어요. 와, 그거 쉬운 게 아니죠. 석사, 박사, 이 대학의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을 끝내는 시점에 가면 또 논문을 써야 되죠. 학위 논문, 그거 장난입니까? 심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온통 글쓰기의 과목이에요, 과목. 이거 탈출도 못해. 그런데 우리 또 사이버 대학 같은 온라인 대학은 어떻습니까? 게시판 글쓰기가 있다? 학습 내용 Q&A 게시판에 글쓰기 올려야 돼. 안 올리면 참여율 점수가 안 나와. 환장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자료실에, 토론방에 이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사이버 대학은 그런 활동들이 많은가? 비대면이잖아요. 비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 쌍방 소통이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식이 이제 비대면 게시판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강의실이잖아요. 거기에 글쓰기를 하려니까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다 격식을 차려야 되고 또 주제에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주 머리 아파요. 게다가 교수님한테 뭔가 부탁하려면 이메일 써야지, 쪽지 써야지, 또 문자 메시지 받으면 답장도 해야지. 그건 뭐 오프라인 대학도 다 하죠. 그런데 온라인 대학은 그러한 것들이 자주 수업과 연관돼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대학이든 오프라인 대학이든 대학은 글쓰기의 연속, 이거다. 왜 그런데 그러면 대학은 그렇게 글쓰기를 강조할까요? 바로 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무엇을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진부하다고 하는데 진리 탐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걸쳐서 우리 인류가 쌓아온 어떤 정신작용과 사고작용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총합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전공별로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세부 전공별로 나눠서 이렇게 분담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알아냈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일에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학 교육이잖아요. 직업을 얻고 하는 거. 그 풀어내는 방식이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말로, 하나는 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로 할 때 친구랑 말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두서없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해도 뭐 다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조사하고 새로 연구하고 해서 어떤 그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지식을 발표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말하기가 아니고 친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말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서가 없으면 안 되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적인 말하기 이런 것들이 발표 또는 보고 이런 건데 그 말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글쓰기예요. 또 말하기는 있잖아요. 이게 장면이 있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충 뭐를 생략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글쓰기에서는 그 맥락이 싹 사그라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전부 글에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어낸 지식, 내가 새로 창안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글쓰기 요거에 지금 강조점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양 교육의 가장 핵심이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이 글쓰기, 뭐 사고와 표현 이런 과목들을 두고서 이런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각 과목을 맡은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갖추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훌륭한 학생을 만들고 싶어서 내는 것이 리포트죠. 리포트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래서 리포트 많이 내주는 교수님들은 나를 더 이렇게 능력을 출중하게 갖추려고 탁월한 학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고마운 분이시구나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리포트 내주면 다 싫어해. 짜증내. 진짜 내가 안 듣고 말지 뭐 이러고 리포트 하나가 이제 밀리고 두 번째 밀리면 이제 과목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학의 교양 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인 글쓰기를 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또 못다한 그런 그 강의 시간에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한번 확장해서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내주신 리포트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우리들에게는 뭐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낯설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내야 돼. 숙제야. 교수님 내주는 숙제야. 근데 써본 적도 없는데 해야 돼. 골치 아프죠. 그래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왼수 같은 짐이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리포트를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현실은 어떠냐?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지금 김지영 교수는 리포트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나보다 아니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고생해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원고지를 놓고 볼 때는 탁 원고지 앞에 놓고 또는 종이를 앞에 놓고 연필을 볼펜 딱 들고 딱 찍죠. 자 써야지. 아니지 또 이렇게 거기 들지. 찍고 점만 찍다 마로. 근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탁 노트북 켜놓고 자 해야지. 탁
손가락만 대고 있죠. 그리고 몇 줄 치다가 백스페이스 막 눌러. 그죠? 이게 첫 마디가 안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무릎 팍 치신 분 계시죠? 다 같아요. 학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쓰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써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대야 될지가 그래서 그냥 멍 때리기 십상인 거예요. 또 이제 막상 이제 시작을 해. 그러면 이게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자기 나름의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주제보다 닫힌 주제를 학우님들이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저는 한국어 문화학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우리 학과에 와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의 현실이 무엇이고 그런 어떤 현실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사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내줍니다.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거 하나 탁 던져. 한 줄이야, 한 줄. 이렇게 되면 진짜 막막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일단 그 중에 한국어 교육의 대상들을 막 찾아내요. 그래 뭐 그냥 그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유학생, 그 다음에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그 자녀들 또는 재동포 또는 취미로 한류 때문에 배우는 뭐 외국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거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연하죠. 그래서 메일이 많이 옵니다. 메일이나 그 질문이 교수님 뭘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뭘 써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문제에서 범위를 좁혀가고 이게 내가 리포트를 낸 이유인데 뭘 써야 되냐고 달라고 그러면 그 리포트를 내가 뭐하러 내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착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닫힌 주제를 두죠.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이주 노동자든 취미 목적으로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든 제동을 다 빼놓고 그냥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한 그 중에 여자만 따져보면 되고 그 중에 아이 키우는 데 관련된 한국어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 이렇게 닫힌 주제를 선호한다고요. 찾기가 힘드니까. 범위를 좁혀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이 부족해요. 하라는 것만 해. 뭔가 새로운 거, 요거는 똑같은 것도 앞에서 보는 거와 옆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뒤집어 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해요. 혹시 이렇게 했다가 나만 혹시 정답에서 벗어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나만 노 할 수 있어야 이게 탁 튀는 건데 그게 한 방에 또 훅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기 쉽지 않은 거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묻어가고 싶어. 독창성이 부족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어쩌다 하나 딱 건졌어. 아이디어, 이거 기발해. 그런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풀어내기가 또 쉽지 않아요. 왜? 기발하니까 근거가 많이 없거든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 근거들을 찾아내는 게 조사고 연구인데 그게 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게 또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맹목적이게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떻게 좀 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요약된 거 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굉장히 좀 협소한 걸로 된단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착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막 고민하다가 멍 때리게 하다가 하니까 이게 날짜만 가. 그래서 꼭 닥쳐서 해. 그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기로 확 이렇게 닥쳐서만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충분하게 준비하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많이 조사하고 거기서 정리해서 추려내고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닥치니까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으니까 밤새야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기존 자료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요게 좋은 말로는 기존 자료 활용이지만 별로 안 좋은 말로는 짜깁기. 짜서 기워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그럴듯하게 장수만 채워서 내는 거, 이런 리포트가 되기 쉽상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리포트 쓰는 일은 근본적으로 귀찮은 일이야. 그냥 가져와. 더 큰 유혹은 요새 그 리포트를 팔아. 검색을 해보면요, 어떻게 된 게 기가 막히게 내가 찾는 제목은 딱 있다. 논문으로는 안 나오는데 딱 제목이 해피 캠퍼스 리포트 월드 이런 거야. 그럼 거기서 몇천 원 내고 사와서 어떻게 좀 잘 고쳐가지고 쓱 내. 교수님들이 모를 것 같죠. 그 비슷한 리포트를 수년간 수십 년간 내셨기 때문에 그거 다 와요. 시험 문제와 다른 리포트를 비교하면 이 리포트는 너무 잘 썼어. 그럼 이상하지. 너무 잘 써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죠. 보여요. 그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도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초고가 완성됐어요. 그럼 초고가 완성되면 그 초고가 곧 최종본이에요. 원래는 초고 쓴 다음에 고치고 문장도 이상한 거를 이렇게 손봐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퇴고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퇴고라는 것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게 우리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나 의견 이런 거 구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들이고 의견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과 의견이 구별이 안 되니까 사실을 그냥 갖다 쓰면 뭐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다 이런 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냥 예 쓰면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 예를 들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걸 갖다 써.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거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그 서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종실록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다른 책에서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근데 왜 출처 안 밝혔어? 표절이야. 이 표절과 저작권 문제에 딱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뭘 이제 사실을 찾다 보면 한두 가지 사실 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얘기해 버리는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에 또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경험을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해 버리는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좀 미흡하고 미숙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대학 교육에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분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류와 비교와 분석 이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류가 사실은 모으는 거잖아요. 모아서 구별해 놓는 거잖아요.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자료를 모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면 진짜 필요한 거, 조금 덜 필요한 거, 그냥 그런 거, 안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잘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분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좀 미흡한 이런 것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눈에 띄는 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은 분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좀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형식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서두,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런 것들이 나름의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리포트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형들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 그래서 리포트를 3장 쓰라 그랬는데 1장 반을 더 이상 넘지 못하는 앞에서 할 말 다 해버렸거든. 서론 부분에서 충분히 도입 부분 쓰고 그 내용을 녹이면 3장 나올 수 있는 분량도 그냥 단도직입으로 본론을 빡 던져버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반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초적인 그 오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또 요새 그 인터넷 속어들이 많아요. 머선 말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머선 일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툭 써요. 진짜로. 이런 게 되게 웃기죠. 진짜 안 쓸 것 같죠. 자기도 모르게 쓴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리포트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리포트 쓰기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리포트에 체크하잖아요. 그 체크 현실은 어떠냐? 사실은 학생들이 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별로 묶든지 아니면 몇 개 주제를 나눠서 뭐 이 부류에는 이런 주제를 주고 저 부류는 학생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주제를 좀 뽑아서 여러 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주제를 두면 그걸 그냥 볼 때 잘한 거 못한 게 한눈에 보이지만 사실 다양한 주제를 주면 상대적으로 이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포트의 기본적인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일단 벅차요. 학생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시선이 따가워요. 다른 교수자가, 다른 그럴 수 있거든요. 제 경우가 아니라 아이고 뭐 교수님은 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유 뭐 진정한 교육자시군요. 라는 이런 비아냥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시선 받기 싫으니까 좀 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걸 좀 잘 안 하게 되는, 그것도 솔직한 현실인 거예요. 또 학생 수가 뭐 적어도 뭐 20명, 많게는 뭐 100명, 200명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포트를 하나하나 정성껏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어떤 과제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성적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이걸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리포트가 성적 평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겠다 했는데 그 성적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빼고 리포트를 부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독창성을 요구하다 보면 다 그 근거까지 읽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판단해서 그것을 ABC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 쉽게 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나 형식을 중시해서 형식에서 일단 형식을 어기면 마이너스 몇 점, 양이 뭐 10장인데 뭐 7장이면 뭐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편차를 두고서 평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공범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오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요걸로 이제 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포트는 어설프지만 내 생각을 쓰자. 내 생각을 리포트에 담아보자. 어설프지만 자기 생각은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고급 지식이다, 뭘 되게 멋있게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남의 생각만 가져오기 바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설프지만 내 생각을 쓰자. 이거를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